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오늘도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어이 윤석열 선고를 4월로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마치 죄인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무슨 방송을 말이에요?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 밤에 오후에. 뭐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행태를 이렇게 뻔뻔하게 보이니까 네. 이 시각까지 지금 별 얘기가 없다는 거는 오늘도 지금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는 건데,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늘도 지정을 안 하면은 3월 31일이 월요일인데, 그죠? 네.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4월로 이 간다. 사람들이 지금 참 이렇게까지 3월 끝까지 우리가 이걸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줄이야 참 설마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2월도 안 넘길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2월 말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헌재가 당연히 헌법재판소라면 이걸 정말 간명한 이 사안을 빨리 결정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중에 정말 그 안에 엑스맨이 있다. 예. 그 엑스맨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지금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온갖 뇌피셜에 의거한 찌라시들이 막 돌고 있던데 밭글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재미로 다 만들어서 보내나 봐요. 재미로 뭐 만들었어요.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그렇죠.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연구관들. 네. 근데 뭐 헌재는 대단히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평의를 길게 하지도 않고 아예 없기도 하고, 어제 그냥 안 했다고 어제도 예정해놓고 안 했다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아서 그냥 생각하고 이제 시간 보내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또 뭐 헌법재판관이 부부 무슨 테니스 대회 출연 참가 신청을 했다더라,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별의별 저도 얘기. 너무 황당해서 어제 이제 예. 법원 판사들 중심으로 좀 알고 있을 게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 이러저러 알아보는데 거기도 네.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판관들의 평소 행태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비춰보고, 또 재판관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조 내부에서는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법원 하여튼, 쪽을 취재하셨군요. 예, 의원님께서. 제 취재 결과는 대다수가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예. 게 법조에서는 절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가족, 예. 뭐 장인이 예. 이제 하나의 멤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동안 뭐 재판을 했던 모습이나 또 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제일 어떻게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혁식 재판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정유식 재판관 얘기 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심으로서 예.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들이 있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의중을 비쳤다라고 할 만한 게, 네. 홍장원 차장의 메모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네. 뭐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뭐 다른 데서 다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소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적어도 법조계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게 각하 사유가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각하가 되냐 이런 네. 생각이고, 단지 가장 유력한 거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나 싶은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평의를 한다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이도저도 다수 의견이 싫다고 하면은 뭐 별개 의견이건 보충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이제 써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써서 제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늘 재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그냥 개기고 있는 거다. 개기고 있는 거다. 조원창 지목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 예.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예, 예. 그걸 써놔가지고 김복형 재판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김복형 재판관이 예. 그간의 어떤 보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정문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너무 협소하게 접근했다는 것,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급 심판사 때 해왔던 어떤 그 민사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결정적 한계는 있지만 네. 그 결정문 자체에 담긴 그 의견들을 읽어보면 그래 뭐 이런 시각을 기초로 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라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자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건에 있어서 이제 그 아마 아주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 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거 기각 의견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걸로 얘기, 예.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없는 기각 의견을 어거지로 쓰면서까지 이 판에서 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만큼의 네. 그런 김복형 재판관이 그런 용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예.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영식, 김복형 다 아니고 제일 문제 조한창. 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5대 3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5대 3은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요. 5대 3이라고 한다면 예. 그 헌재가 적어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빨리 이제 저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뭔가의 조치를 했어야 되고 네. 기존에도 또 그런 식의 그러니까 5대 3으로 결정을 한 적은 헌재가 중요한 사안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한 명만 더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수를 점했는데 그것도 과반이잖아요. 5대 3이면. 과반인데도 6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인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뭔가를 종결짓는 문제가 아니라 더 혼란을 가중시킬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법조에서는 흔해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들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전원합의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7대 6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대 6이 절대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8대 5예요. 8대 5. 아무리 저기 돼도. 그러니까 그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가장 그 최근에 임명된 그러니까 네. 경력이 제일 짧은 그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평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기 직전에 네. 6대 5가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11명일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11명일 때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그 6쪽에 씁니다. 그래야지 다수 의견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런 어떤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네. 그 대법원장은 특히 자기가 소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도 반드시 다수 의견 쪽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어떤 대법원의 권위랄까? 뭐 특히 그렇죠. 대법원장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데 네. 그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아. 대법원의 다수 의견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헌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헌재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장이 8대 1 중에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대신 5명으로 기각하는 적은 없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5대 3인 상황 그랬으면 벌럼 난리가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그거는. 지금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의원님 보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이 결론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불안하신 와중에 뭐 제가 뭐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얘기를 얼마든지 나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않을 여기서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논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칼사러 나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뭐 가능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3월까지 끌어온 상황인데 헌재도 이 상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 헌재를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는 예. 그 안에서 하여튼 자기들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뭘 해볼 수 없는 한 사람의 몽리가 사람의 몽리. 있다라고 보는 게 아, 맞을 것 같고. 아마 3월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뭐 헌재 내부에서도 인내심이랄까요? 아마 한계치를 다 이제 예. 다 이제 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직원들도 아주 지긋지긋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날이면 날마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그럼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헌재 직원인데 그분들도 아주 지금 경찰관들은 또 무슨 죄고 그 또 그 지역에 네. 그 근처의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요 지금. 그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네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이러는 건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하지 않는 지금 재판관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예. 근데 오늘 제가 뭐 한동수 변호사하고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문영배 권한대행,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좀 재량권으로 예. 재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 예. 선고기일부터 빨리 지정을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계속 끝까지 끌려다닐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네. 이제 이런 이상한 상황이 아마 헌재에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의 그 평의를 통해서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고 또 지정하기 전에 사실상 결정문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정해서 통지하고 마지막 이틀 정도에 이제 그걸 좀 다듬어서 또 혹은 요약문과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뭐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이제 문영배 대행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특히 또 이제 한 사람의 몽리에 의해서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네. 더 이상 뭐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의견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의견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의 이제 재량권 발의가 좀 필요하다. 네. 여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헌재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뭐 이제 혼란도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 꼴이 이제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헌재가 만약에 예. 문영배 소장이 이런 재량권도 뭐 쓰지 않고 예. 뭐 반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결정해서 못 내리다가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뭐 파국이죠 뭐.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월 18일까지 우리도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4월 18일을 넘길 게 확실해지면은 네. 당장 뭐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4월 18일이 지난 직후에 이제 퇴임한 재판관들이 나오고 추가로 입병되지 않으면 헌재는 그냥 기능 자체가 마비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초래한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면 계속 이제 탄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헌법 파괴자들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게 헌법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남아 있을 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시민들의 물리력으로 이거를 결국 결과를 강제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마지막에는 예 그게 가장 지금 우려되고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너무나 분노하고 지치고 열이 받은 지금 시민분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냥 토해내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 믿겠다. 네. 그냥 이제는 다 판을 엎자 이런 말씀들까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이야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단 그 소수자하고 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기능을 정지해 버리면 네. 그 제도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잠깐 동안에 어떤 화풀이 분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그나마 그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이게 소수자나 약자나 이런 분들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마지막까지 그건 피해야 될 일이긴 한데 현재 스스로 지금 파국을 자초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제 무정부 상태, 예. 내란이 지속되는 상태가 그렇죠.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진짜 내란이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윤이 바로 또 대통령을 복귀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직무정지 예, 직무정지 상태에서 네. 저 안에 한남동 소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저게 또 그냥 있을 놈이 아니잖아요. 뭐 뭔 짓이라도 꾸밀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저지하는 일이 어허. 급선무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무정부 상태.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아침부터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뭐 질문이나 의견들이 예.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은영, 미인명 등의 이제 무정부 상태, 파국적 상태를 막기 위해서 아까 뭐 언급 잠깐 하신 것처럼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키고 예. 국회의장, 대통령 대행 체제로 가는 거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이게 좀 많이 보여요. 예. 그게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장악하죠? 그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국회에서 네.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게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국무회의가 못 열리게 되면 네.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장이 이제 법률안을 예, 공포할 수 공포하면 있다. 된다. 그거 하나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오히려 이제 저들이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장관들이 다 없어져서 대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럼 차관들이 하겠다. 차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권한 행사를 하면서 분탕질을 칠 가능성이 높지. 그 안에서 무슨 국회의장한테 와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걱정이나 의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 세력이 철저하게 지금 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결속해가지고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네. 아니 당연히 차관이 하겠다고 나서지 그거를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어차피 그렇게 돼버리면 헌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헌법에는 국무위원만 대행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국회나 지금 다수당이 할 수 있냐 말이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 많지 국회가 않을 수 그걸 있다. 강제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국회 밑에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무슨 공무원이 있으면 다 가서 끌어내고 입을 막는다거나 뭐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행정부가 마음을 먹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심을 하면은 국회가 현실적으로 그걸 제도를 통해서 제어한다는 게 네. 의미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국회가 이 상황을 네. 컨트롤하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예.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 의원님 마음은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의회만이 그나마 예. 제대로 된 기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렇네요. 내란 세력이 소수로 돼 있는 상황이 국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국회에다가 모든 기대와 이런 거를 거시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제도에 기초해가지고 내지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다 모든 판이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니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 그거 자체가 내전 상황인 거예요. 헌법이라는 게 다 폐기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행정부기 때문에 행정부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다 뭐 총리부터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탄핵된다고 예. 하더라도 예. 차관들이 또 네. 폐악질할 수 있다. 아니 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또 탄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헌재는 6명이기 때문에 계속 결정을 못 할 것이고 이게 그런 파국이 오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의 이제 한계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걱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주권자들의 의지와 목소리를 내는 거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극우 세력처럼 가서 헌재를 때려 부시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민들의 뜻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단호하고 확실한지를 네. 계속 외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그 민주공화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결국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네.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 헌재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러면 헌재를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뜻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요. 법을 바꿔서 뭐 헌법재판소 예. 이제 뭐 개정안 이런 걸로 예, 해가지고 예. 임기 만료된 재판관을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그렇죠. 할 수 있게. 그게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계속 후임자가 있을 수 있고. 임명되기 전까지는 네. 그분들이 계속 이제 거기서 저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리고 실제 그거는 이제 법안도 제출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 연합이 의지를 가지면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거부권 행사를 또 걱정하시던데요. 예.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두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 한덕수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지난번에 탄핵 소추 직전에 본인이 발표한 담화 있잖아요. 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네. 합의되기 전까지는 그 담화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헌법기관의 임명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거부권 다 하면서. 뭐 한덕수가 뭐 그거를 꼭 지킨다는 보장도 없죠. 뭐 예. 내가 언제 그랬냐고서 뭐 엎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덕수가 거부권은 거부권대로 행사하고 임명하는 거는 임명대로 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정말 그 역사의 죄인이 될 그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가 얻는 이익이 뭘까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나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덕수를 살리나요? 그거는 한덕수라는 사람의 그 기회주의자 행태를 볼 때 저는 한덕수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국무위원들을 예. 다 이제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네. 거부권 행사도 못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걸 국무위원들 날려버리면.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단은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국회에서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집단이냐고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뭘로도 헌법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단결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왜 네. 순진하게 제도만 얘기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그거 탄핵시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들끼리 어차피 안 모여가지고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예.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내가 의전 서열로 높은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우기고 감사원장 최재해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경찰을 해서 끌어내라 그러면 경찰은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럼 있어서. 검찰이 가서 끌어내라 그러면 심우정이는 뭐 어차피 내란죄 공범이라고 다들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바로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또 법을 바꿔서 예. 법안을 그러니까 국회 의결과 뭐 대법원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의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바로 예, 임명할 예. 수 있는 그걸 다 넣어서 예, 예, 법을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올리고 국무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게 국무위원들이 없는 상황으로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예,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게 이걸 어떻게든 국회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문제고 제일 빠른 거는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지금 헌재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그냥 그 재판관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한 명 임명 안 한 거를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까지도 또 목리를 부리는 재판관이 있어서 그 결정도 못 한다. 그렇다면은 그 재판관은 단순히 저 탄핵을 넘어서서 그건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고 네. 그거는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과정에서 내란 실행의 공범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이 5대3 말하자면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뭐 현재로서의 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있겠죠. 예. 헌재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르죠. 헌법 재판관들이. 근데 그거는 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거는 또 6명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거는 과반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그게 더 있고. 빠른 길일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그게 뭐 된다고 해도 또 다시 또 변론을 뭐 제기하고 뭐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일 그렇죠. 수도 또 그런 있고. 문제를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헌재가 지금 그런
거를 비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신문기를 그거 관련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 5대3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어떤 기자의 뇌피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더 퍼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5대3 가능성은 헌재 움직임을 봐서도 그게 크지 않고 일단은 헌재 결단 문영배 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월 18일 만약에 넘길 걸로 보인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자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그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오산이고 이미 그렇게 되면 파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힘 대 힘의 대결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만 남는다는 말씀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헌재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3월 말까지 오고 4월로 가게 되고 문영배 이미선 바로 21일 뒤에는 두 사람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빨리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헌재가 결정 내려야 되고. 저희가 막 날짜 헤아려가면서 이게 뭐 매일매일 사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적어도 지금 엊그저께 무죄 선고가 된 거가 헌재에다가 큰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된 것이. 근데 이번 주는 어차피 본인들의 그러니까 시쳇말로 가오가 서지 않아서 그거 나오자마자 또 뭐 움직이는 거 같고 날짜 잡고 이러면 창피한 일이니까 어차피 창피해졌는데 그 전에 했어야죠. 자기들끼리 지금 좀 또 남은 저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이번 주는 어렵겠다 싶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본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3월 31일 그래도 우리가 3월 달 안에 했다 이럴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없나 봐요. 헌재 뭐 위신이나 이런 걸 아예 다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른바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가 7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 카르텔, 뭐 진보 보수 여야 떠나가지고 내 기득권을 내 카르텔을 지켜야 된다. 사법 카르텔이 중요하다. 이 생각만 해서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이 생각한 사람들이 최소한 3명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 거죠. 뭐 지규현이도 서울법대고 심우정이도 서울법대고 다 그런 것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다 당연히 윤석열이도 서울법대고 뭐 김주현이도 서울법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법대를 졸업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결속력이 강고한 집단이 아니고요. 지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건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의 평가는 이상한 소영웅주의의 발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지규현이를 붙잡고 뭘 지시하고 이럴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그게 밝혀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데 그걸 감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판사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규현의 소영웅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잘 못 보시는 서울법대 출신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이 났을 때부터 이거를 뭐 짜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규현 혼자서 저지른 일이고 혼자서 지금 막 뿌듯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멋진 질문을 던졌다 막 이러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본인은 요즘은 조금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검찰이 항고를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주장을 하던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변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옳았구나. 그 딱 트집을 잡아가지고 항고를 안 하는 이 심우정.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 항고를 안 했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2심 무죄는 또 항고를 했고 상고를 했고 바로. 그건 이제 검찰이야 어차피 이제 정치 집단으로 지들이 살기 위한 최선의 최악의 행태를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것들은 그다지 고려의 변수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검찰이 나서가지고 뭐 이 문제를 어떤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헌법재판관을 수사한다거나 뭐 한덕수를 수사한다거나 뭐 그럴 일도 아닌 거고. 검찰은 뭐 별로 이 파면 상황에서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집단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들끼리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다가 이제 문 닫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하고 예. 법원이 저지른 이 황당한 상황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라도 지금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우리 의사를 그 표출하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것밖에 없는데 네. 자꾸 이제 지치는 분도 계시고 화가 난다는 맞아요. 이유로 거의 뭐 극단적인 얘기들을 동지들을 향해서 난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도대체 뭐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의석 많으면 많이 몰아준 국민의 뜻을 너네들은 왜 네. 저버리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입법부라는 거의 특성과 한계를 네. 예,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지금 다하고 민주당 있다. 의원들은 예. 민주당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그럼 마지노선 언급하셨는데요. 예. 마지노선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언제로 봐야 됩니까? 4월 4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을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4월 18일로 넘긴다는 거를 그냥 상정하는 일이 될 것 같고 4월 4일이 넘어가면 네. 설사 뭐 4월 11일 날 선고하겠습니다라고 뭐 그 비공식 저기를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최소한 최상목 한덕수 탄핵에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4월 4일 마지노선이다. 최대한 뭐 인내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하고 있고 네. 헌재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기를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 그럼요. 가운데서 이제 예. 화가 나고 분노를 예. 하실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저것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윤석열 파면시키는 것까지는 보시고 뭘 문을 닫게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네. 아니 지금 가서 헌재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요. 최대한 예. 압박을 하고 예, 국민들의 예. 목소리를 전달하고 헌재가 정말 헌재가 뭔데 이렇게까지 주권자를 힘들게 하느냐 그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해야 예, 되고요. 이번 일이 예. 결국 헌재한테 큰 어떤 후과를 남길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 누가 헌재를 이대로 그렇죠. 놔두자고 하겠어요. 최소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가지고 예.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게 이제 만들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 네. 일단은 파면과 정권 교체에 집중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헌재 잊지 않을 거다. 헌재 이런 행태를 잊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네.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 3월 28일 아직까지 헌재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거 보고해야 된다. 헌재가 그 얘기를 계속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2심 유죄가 나올 것을 기대한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이미 그 구구 왕국에서 별도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카르텔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비춰봐서 이게 지금 맞지 않다라는 건 지들도 알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판사가 법원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기대.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판사들이 국힘에 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판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네. 일인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들 생각이고 이번 그 항소심 판결을 보면 무슨 대법원에서 아무리 토를 달려고 해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놨고 오히려 대법원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소기각 사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전부터도 이재명 항소심은 무죄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걱정하셨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그걸 무죄로 하겠냐, 유죄로 할 거다. 네가 순진한 거다. 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되는 상황을 쟤들이 무죄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좋아지는데 그걸 그냥 놔두겠냐. 뭐 그렇게 되면 너나 조국은 왜 유죄냐 그러면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갖고 있는 그 관성이랄까 또 그자들의 또 이기심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모든 거를 지금 다 뿌리부터 그냥 다 부정하고 엎어버리자 이거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2심에 이제 무죄가 나왔건데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소송 기록을 대법에 접수했다는 또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선거법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당선 유무효 사건 상고 3일 내 송부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우리부터 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좀 느낌에. 그런 거가 또 바깥에 알려지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뭐 이례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뭐 면피성으로 조이대 입장에서도 뭐 시켜준 사람한테 뭐 어필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는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게 조이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안 예, 된다. 예. 뭐 633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1심하고 2심하고 다른 경우에는 또 대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게 많기 때문에 예, 예. 3개월 안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3개월 안에 해봤자 그거를 네. 유죄로 엎어서 어. 무슨 이제 뭐 주진우 같은 자가 뭐 파기 자판 얘기하고 어쩌고 하던데 그거는 그렇게 해본 예도 없고 네. 예, 대법원이 그런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영원히 그러면 그런 결론이 유지되고 뭐 지네들의 천년왕국을 구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무리한 장난질을 통해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그 앞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역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점까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헌재도 8대 0인데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 끄는 걸로 지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네. 그 정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2심 판단을 내릴 것이냐. 또 이제 헌재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5대 3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일부의 예측이고 뭐 어떤 이제 보도에 시작된 그런 뭐 내피셜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네.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어쨌든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들은 게 아니라서 뭐 아.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헌법재판의 경험, 내부에서 뭐 판결을 써본 사람들의 경험, 그다음에 네. 외부에서 수많은 재판을 수행해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나는 뭐 의견 밝힐 수도 없고 의견 써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내겠고 네. 뭐 이러면서 시간 끄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덕수를 같이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한덕수 사유가 뭐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시간 끌다가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각각 제가 봐도 한덕수 한덕수를, 예. 그 기각할 때의 다수 의견은 그 뭔가 좀 타협을 해준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가다가 네. 뭐 갑자기 말 같지 않은 무슨 최상목이 2명을 임명했네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한덕수를 그냥 살려준 복귀시킨 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쌤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메인 이벤트인 윤석열 파면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을 때만 지금 가능한 결정을 한 건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네. 타협해서 내놓고 그나마 헌재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최상목보다 네. 헌재에서 한번 그 법정에 서서 어쨌거나 한번 저기를 당해본 한덕수가 낫지 않겠냐라는 결론, 기대를 내부적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은 이제 헌재는 8대 0으로 지금 결정하는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걸로 모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5대 3에는 8대 0으로 예. 가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뭐 조한창 재판관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조한창 예. 재판관일 그러니까 것이고. 5대 3으로 만약에 이게 뭐 그 기각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이 어떤 사법 기능 전체가 그냥 그 국가적으로 의미가 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법원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헌재가 뭐 지연시켜가지고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고 뭐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아니 지금도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직위원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앞으로 야 저 법원 저것들을 어떻게 믿어 이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까지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그 파고라고 하는 게 정말 쓰나미처럼 온 사법 기능을 다 덮쳐버릴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재판관 중에서 최상목이 2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안 하고 예. 조한창, 정계선 2 재판관 임명했는데 조한창은 어떻게든 그 안에 넣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와서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저렇게 저걸 엑스맨으로 확실한 사람을 하나 넣어놔야지. 예.
뭐를 저기를 분탕질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조한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법원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기를 출세시켜주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네. 저기 윤과 줄이 닿는 뭐 정부 내 유력 인사들 아는 사람인데 온 데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시켜달라. 내가 다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소리들이 진짜 최근에는 뭐 거의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던데 네. 본인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답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 아주 뭐 원칙적으로 뭐 그때도 이미 계엄은 불법적인 거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대답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도 했고.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단계에 나가서 지금 역적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 조한창도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게 그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꼭 또 조한창이라는 게 뭐 100%는 아니니까. 근데 왜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지 조한창 씨 스스로 좀 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조한창 재판관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헌재 판단 5대3 뭐 이 가능성보다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 자, 이제는 헌재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방해 공작, 방해 움직임 이걸 제압을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릴 때다. 예, 이걸 아까 마진원선 4월 4일 말씀하셨지만 4월까지 가고 지금 산불 사태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요. 고통받고 있는 이런 네, 상황에서 이런 무정부 상태처럼 보이는 이걸 끌고 가는 헌재의 모습. 헌재 신뢰도도 오늘 보니까 어제 MBS 조사에서는 하락을 했고 예. 헌재에 대한 왜 안 비판의 목소리 그러겠습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대한 분노 정말 폭발했다. 이 국힘이 참 나쁜 사람들인 게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슨 뭐 친분에 의해서 뭐가 어쩌네 그런 개소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문영배 재판관 뭐 집 찾아가서 막 난리치는 예, 그거들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조장한 거잖아요. 국힘이 그렇죠. 앞장서 가지고 사실상. 근데 문영배만 동기가 아니라 조한창도 동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문영배 조한창이 동기니까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 둘 다 연수원 18기고 문영배 조한창은 또 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국힘이라는 이 정당이라고도 참 부르기도 싫은 예. 그런 집단의 어떤 악마성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게 그게 또 확대 재생산이 돼서 극우 유튜버나 이걸 통해서 퍼지고 그렇죠. 거기에 또 뭐 준동하는 극우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막 외치고 예, 이런 예.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거의 뭐 내란 동조 세력, 내란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헌재 앞에 가서도 1인 시위 계속하는데 아니 헌재를 향해서 헌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탄핵을 말입니다. 기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그 전에 또 박수영이 한 거 보십시오. 예. 뭐 최성목한테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고 만약 아웃 단식하는 쇼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헌법을 위반하라고 단식을 한 건데 명색이 박수영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내란과 출신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네. 그것도 다 동기들이야. 1인 시위한다고 서 있는 것들 뭐 송원석, 나경원, 뭐 박수영 다 그 법대 원희룡이까지 다 그 8.2학번 동기들입니다. 그러니 그렇네요. 제가 왜 한날 한시에 모여서 묻어버려야 된다고 했는지 좀 네. 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된다, 위헌 정당이다 이런 목소리는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같고요. 이어질 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시점이면 조기 대선 그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예. 뭐 각 언론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기 대선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늦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국민의힘에서 막 지적하고 비판했던 사법 리스크 예. 이거는 이제 벗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너 입만 열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다가 예,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엊그제 그 항소심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날짜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서 완벽하게 무죄가 됐으면 이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꿇어야죠. 그게 순서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양심이나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집단이니까 네. 끝까지 폐악질을 할 텐데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지금 뭐 제가 뭐 자기가 이 잔을 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했더만 그러니까 김문수조차도 조만간 파면 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자는 피할 수는 없습니까라는 예. 심정이라는데 뭐 이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는 걸 먼저 국힘 주자들도 사실은 바랄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제가 그 잔은 가득가득 채워 드릴 거고 제가 예. 그 잔 처음부터 드린다고 제가 갖다 바친 분이니까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꿀꺽꿀꺽 맛있게 마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겁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이 잔이 내 잔이 아니라느니 무슨 그런 소리 하면 네.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 현장 또 찾아갔더라고요. 또 오세훈 쇼를 시장. 하는군요. 예, 찾아가고 뭐 지난번 남태령 시위 했을 때 우리 농민들 시위할 때 반대 맞불 집회 있으니까 또 그 현장도 예. 오세훈 시장이 찾아갔던데 여러모로 뭐 이제 보십시오. 오세훈이가 왜 그러고 가겠어요? 그 대선 행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건 또 걔들도 다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예. 지금 우리 시민들보다 걔들이 더 파면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대놓고 하죠. 예, 그쪽에서는. 걔들은 그냥 대놓고 지금 대선 관련해서 다 얘기하고 왜 이재명 대표한테 이래저래 예. 시비 붙겠어요. 그것도 다 대선 행보인데. 그렇네요.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대놓고 하고 있는 모습도 오세훈 뭐 시장 책 내서 그게 또 베스트셀러 됐다라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 아 그래요? 예.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을 내가지고 그러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행보는 보이고 있지만 오늘 뭐 한국갤럽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오늘도 34% 그렇죠. 앞서고 있는 34, 김문수 씨 34, 빨리 김문수 8. 책 내셔야 되겠다. 자꾸 떨어지던데 19, 8 이렇게 가던데. 네. 아니 뭐 내가 지지한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럼 빨리 책도 내시고 열심히. 잔 빨리 채워서 마시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SNS에 이제 공개된 옥중 편지 그걸 보니까 독거실내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제 1인 양 기뻤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 수감 중에도 기뻐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뭐 예. 조국 대표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라면 다 한 마음이었고 네. 이재명 대표 무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 참 행복한 분이고 또 예. 그런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역경을 함께 헤쳐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흔들림 없이 우리 승리를 하는 맨 앞에 서서 좀 힘드시겠지만 꿋꿋이 버텨주시라 제가 뭐 그런 이렇게 메시지도 드려보고 했는데 네. 또 바로 답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낙관적인 어떤 기대를 갖고 네. 우리 역사를 분명히 바꿀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맨 앞에 내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뽑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 다 뽑아주고 민주당을 항공모함으로 해가지고 함께 싸워라 해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역대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진심으로 지금 많이 확실하게 결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라서 맨날 손 놓고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지 하는 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뭐 헌재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또 예. 수감 중에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은 다시 이길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시 이길 것이다. 그럼요. 뭐 반드시 정의는 이깁니다. 승리한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네. 이 못된 놈들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희생돼야 될 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인 거지. 전 절대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데 네.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지 그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애가 타는 것이지 네. 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꼭 이긴다. 뭐 한강 작가를 포함한 이 문단에 있는 작가분들 414명이 메시지를 냈고 네. 또 우리 추경님께서도 메시지를 내고 이자들이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을 악마화해가지고 하는 거 외에 이제 예. 간절하게 기다렸던 게 지들하고 비슷해 보이는 트럼프를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그러면 그 특공대들 다 어디 갔냐고요? 안 오잖아. 그리고 그 극우 집회의 어떤 열기나 참여 인원이나 강도도 많이 줄었어요. 그쪽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대요? 자기들도 2주 전인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금과 인력을 다 투입했대. 그래가지고 소진돼서 이제 거기야말로 더 이상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런 또 순기능이 또. 아니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파면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저기를 넘어서서 헌재 기능이 마비시키고 윤석열이가 돌아와가지고 2차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라는 생각은 뭐에 근거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럴 거면 지금 계엄령 선포 하나 똑같지 그게 왜 그렇죠. 지금은 거기 이제 저 그 안에 들어가서 술 처먹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들 하시는지 그리고 막 남들한테 화내고 왜 내 말을 안 믿냐 막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서 준비해야지.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해요? 네. 총 사러 가야 돼요? 칼 사러 가야 돼요? 그걸 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럼요. 참. 네. 이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지만 예. 아마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모습과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말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완전히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고 완전히 다 이제 말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열받고 초조한데 윤석열이는 어떨까요? 굉장히 여유 있고 뭐 기분 좋을까요? 윤석열이는 그 입장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예. 네, 그래도 우리가 걔들보다는 지금 낫습니다. 네. 뭐니 해도 우리는 정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편에 있는 것이고 이길 것이다. 그리고 참 뭐 문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지에서 말씀하신 정의가 이긴다. 우리 유흥식 추기경님도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 이렇게까지 종교계에서까지 우리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도 그럼요. 이러고 있는데 헌재가 참 어디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온 국민을 지금 적으로 돌리는 짓거리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유홍식 추기경님 말씀을 잠깐만 드리자면 그 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위치가 사실상 교황청의 넘버 2예요. 넘버 2. 교황님을 제외한 그렇죠. 교황이 편찮으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많이 입원하시고. 아프시잖아요.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편찮으신 상황인데 예. 유홍식 추기경이 거기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고 그거는 교황청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한국인 추기경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럼요. 예. 그 엄중함을 다 아셔야 될 텐데. 네. 예. 엄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되새기고요. 헌재가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4시 52분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은 별 얘기가 없다. 하지만 4월 4일에 마지노선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4월 4일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진짜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고 예. 검찰 개혁 얘기를 저희가 매 시간마다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보니까 심우정 딸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매일 이 사안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국민들 앞에 알리고 있는데요. 좀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외교부 일단은 특혜 의혹? 제가 예. 그 심우정이 애 돌잔치에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 돌잔치 간 거예요. 민경이 돌잔치에 제가 갔던 거라고. 걔가 그 97년도 일인데 네. 걔가 96년생이고 그러니까 그 깐난애부터 봤던 애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제가 참 굉장히 유감이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얘는 뭐 어차피 그 특권층의 어떤 삶을 누려오면서 그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도 과정에서 뭐 외교부가 무리하게 이거를 고쳤다 그거는 네. 검찰총장이라는 그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만 보시던데 사실은 심우정의 경력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LA 총영사관에서 그 파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LA 총영사관에 검사가 파견을 갔었어요. 뭐 법무협력관 어쩌고 해가지고 그 심우정이가 그때 LA 총영사관에 있었고 예. 그러면서 알게 된 외교부의 어떤 사람들과 인맥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작동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가 갖고 그 인맥. 있고요. 예. 그런 저런 것들. 그다음에 외교부가 또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위인 설관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외교부도 검찰이나 법원 못지않게 폐쇄적이거든요. 네. 인력 구조가 예. 그렇잖아요. 거기는 외무고시를 통해서만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해외와 한국을 오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정확한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할 때 보면은 정부 부처 중에서 검찰을 제외하고 가장 네. 도덕적 수준이나 이런 게 낮은 데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는 그 전에도 지네 무슨 장관 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제도를 고쳐가지고 특채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아예 외무고시 2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외교관 자녀들은 그냥 저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은 될 수 있게 그걸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내란 직후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외교부 부대변인이라는 놈이 그 네. 용산하고 왜 내통해가지고 외신 기자들한테 그 무슨 이거는 정당한 것이고 잘된 거다라고 이렇게 뿌린 거 그런 거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유창호 외교. 유창호, 예. 예. 그 유창호가 지네 아버지가 외교관 출신이고 외무부 장관 했을걸요. 유종화의 아들인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외시 2부로 외교부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음서제도라고 당시에 예. 엄청난 비판을 받고 폐지가 됐는데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명한 외교부 장관의 딸이 또 무슨 이상한 코스로 또 들어갔지. 맞아, 그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렇네요. 그런 짓거리를 해본 경험이 많은 조직이고 검찰과 외교부 간의 어떤 폐쇄성도 똑같고 네. 실무정의 경력에 또 외교부관들이랑 그 교류할 수 있었던 그 경력이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야, 그 이거 뿌리 깊네요. 지저분한 저기가 흑막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제 견해는. 이거는 이게 뭐 그냥 뭐냐면 해프닝이나 소동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거는 예. 하나하나 어떤 루트가 또 예. 어떤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 아까 언급하신 이 아까 유정화 장관 예. YS 때 뭐 마지막 외무부 장관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맞네. 어쨌든 이 저기 유종화, 신문에 다 유창호. 나왔네. 유종화 아들 유창호라고. 네,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종화 씨가 그냥 단순한 뭐 외교부 장관 저기가 아니라 이명박 때 그 이상한 외교관들 많이 저기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다 유종화 인맥이라고 다 했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방통대군에 최시중이가 있었다면 네. 외교 라인 쪽에서는 유종화가 다 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기도 뿌리가 깊은 저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네요. 유정호 전 장관이 MB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활동했다라는 네, 그렇죠. 것도 예. 저희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그게 좀 옛날 일이라고 다들 잊어버리셨는데 네. 그 잊혀지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 문제 같은 것도 밝혀야겠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심우정 대한민국 총장 이 이것도 적폐 기득권의 예. 뿌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음. 심우정인의 아버지는 유신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뭡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한창 같은 경우에 네. 전두환이하고 같이 반란 일으켰던 놈의 사위고, 그게 더 많아요. 지금 뭐 전주에 그 다 정진석, 지네 아버지들이 다 전두환 꼬봉들이었고, 박정훈 역시 그 하나회 저거의 사위고, 다 그런 지금 2세 후손 뭐 그 일가 친척들이 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란 세력의 결국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또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또 다 잊어버리실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좀 지나고 나면은 뭐 김복형이 남자요, 조한창이 남자요 이러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네. 박근혜 때 그 떠올리면서 그랬던 거 그럼요. 아닙니까? 저자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개돼지들이 뭘 기억하냐, 먹고 살기 바쁜데 1년만 지나면 싹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뭐 하나만 또 던져주고 가짜로 프랭카드 걸고 그러면 네. 또 찍는다 우리. 참 두고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되새기게 되고 이 검찰의 이제 모습된 심우정 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이제 개혁 문제 예.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그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거와 관련돼서 그 돌고 있는 여러 찌라시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비리 문제가 그냥 단순한 검찰의 비리만이 아니고 네. 검사만 나쁜 게 아니고 그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고 다 결착돼 있다는 걸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뭐 5대3이 어떻네, 뭐 4월 18일을 무조건 넘길 거네, 뭐 윤석열이가 돌아오네 이런 찌라시를 누가 만들어서 돌릴까요? 그거를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돌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다 내란 세력에서 만들어 돌리는 거예요. 걔들은 그거 왜 돌릴까요? 그게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어떻게든지 그 수호하고 수호하고 막아내려는 예. 저 내란 세력으로 준동으로부터 이걸 막아내려는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희망 고문이죠. 그게 희망 고문이지.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는 우리가 저기 파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일이고 그게 맞는 거지. 그거를 어거지로 그렇게 저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얘기에 속아가지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순진하냐, 뭐 쟤들은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하자는 거냐, 뭐 길거리에서 깃발 들고 걸어만 다니면 끝나냐. 네. 아니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뭐 경계는 하되 예. 지금 일단 이제 헌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마지노선까지 정해놓고 보고 안 될 그럼요. 때는 정말 행동으로 나가야 되고. 예, 진짜 내일도 이제 지금 우리 연합 집회가 예정돼 있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지금 사실은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뭐 저기 그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다들 그런 위험성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광장에 모여서 함께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네. 신나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들을 더 주눅들게 하는 것이지. 예.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잠 못 자고 충혈된 눈으로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만 들여다보면서 막 악플 달고 네. 그러면 뭐가 해결되나요? 그래요. 우리 시민의 이제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뜻이 네. 이제 계속 이제 모아져 왔고 앞으로 더 결집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럼요. 헌재도 모르겠습니다. 뭐 엑스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고 해서 그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헌재는 헌재의 역할에 따라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리고 갈수록 또 예. 내가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다 하시는 시민들이 지금 다 많이 그럼요. 나오고 계시고 예. 광장의 열기가 또 더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하여튼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답답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의 연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서로를 믿고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저런 어떤 법비들의 장난질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다. 네. 이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경북 북부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 아이고 다행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예, 정말 다행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행복한 사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이승만 때 제주도 간첩으로 몰아 몇십만 명 죽이고 부마항쟁으로 시민 등 총으로 사살했다. 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계엄령 성공으로 독재를 한 역사다. 극우 당신들은 무사할 것 같지?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예. 슈퍼챗으로 이제 경고의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시민들도 마찬가지 너무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날이 서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날이 서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의 뭐 진보라고 할까요? 예. 민주주의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을 또 하면 헌재도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 거 일단은 그걸 믿고 그게 항상, 안 되면은 뭐 그땐 진짜 행동으로 해야죠. 그럼요. 그때는 예, 예.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의 이 뜻과 힘을 모아서 외치는 더 이제 힘을 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혁신당도 야당도 예. 지금 국회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본회의를 매일 열자라는 제안도 하고 그렇죠. 탄핵 빨리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무르익고 그 실천으로 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힘을 내시고 더 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끝으로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의원님 말씀 또 듣고 힘을 내야 되니까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예, 한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아마 예. 그 보궐선거에 사전 투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오늘 내일. 많이들 파면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고 그것도 많은 관심이 좀 많지 않고 그걸 많이 잊고 계시는데 거기서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한 그 의지, 단결된 힘, 절대로 내란 정당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네. 확고한 의사를 표현해 주셔야지 저들이 더 겁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거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로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야 네.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뭐 투표해봤자 소용도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를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보궐선거 지역에 계신 분들께 꼭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에게 표를 주고 압승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만약에 한 70% 득표를 다 해가지고 70% 이상 득표를 해서 다 이긴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거제시장도 지금 확 앞서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압승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네. 예, 헌재를 원망하시는 건 원망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주권의 행사 이런 것들도 꼭 네.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조금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 예. 그 점을 좀 잊지 마시고 꼭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